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이번에 결선 투표 없다, 1차에서 끝난다, 김기현이 된다, 53% 득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성태 스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태 법사나? 저도 지금 그 일산 킨텍스에서 네. 이 라디오 생방송을 위해서 시간 맞추려고 정확하게 한 40분 걸렸어요. 네. 한 40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에서 눈을 이야기했지만은 네. 제가 신기할 정도로 그냥 제가 예측한 대로 맞았어요. 어떻게 퍼센트까지 이렇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좀 측근 인사라든지 네. 용산 관계자들이라든지 당의 흔히 말하는 또 지도부도 한 57, 8% 이 정도 봤거든요. 그렇게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그렇게 봤어요. 네. 이게 뭐 각 시도 합동 연설회나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대략 정치를 좀 한 사람들은 감을 잡는데 예. 저도 이 253개 지역구에 이렇게 당협위원장들 지지 성향이나 또 그런 시도 17개 시도 이제 합동 유세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열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네. 신기할 정도로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가 52.93%. 네. 그러니까 24만 한 5천 표로 24만 표나 얻었어요. 엄청나게 얻은 거죠. 네. 그리고는 2위는 안철수, 3위는 천하람, 한교안 후보, 이 순이었고요. 최고위원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 청년 최고가 됐습니다. 예. 자,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오늘 전당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네. 이제 우리 당이 작년 3월 9일 내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1년이죠.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우리 당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죠. 우리 당원들로부터. 윤석열 당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전당대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과 코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친정체제가 구축됐다고 봐야 하겠죠. 너무 일방통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 윤핵관, 윤심 얘기만 있는데 예. 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네. 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사실상 윤석열 당이 이렇게 정계 개편이나 이런 신당 창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정당 선거를 통해서 네. 기존에 있는 당을 기존 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면서 네. 사실상 윤석열 당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선거 막판에는 고발까지 당할 정도로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우리 당과 좀 일치된 호흡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속내 이야기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우리 당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했다고 봅니다. 아니 당은 뒷받침은 좋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나 경력이 짧잖아요. 그런데 짧은 분인데 네. 제가 놀라운 게 사실상 작년 이제 3월 9일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불과 정치 경험은 8개월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엄청난 이 학습 효과가 빠른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공부해서 됩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 이 흔히 말하는 특수검사, 네. 특수검사 이 시절이 네. 사실상 이 사회 뭐 여론이라든지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간파하고 그 흐름에 이렇게 특수검사는 타지 않으면은 네.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안 했지만은 뭐 정치 생활 보통 한 15년, 20년 한 사람 못지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를 좀 잘 알거든요. 아시잖아요. 아는데요. 예.
나는 정치 감각이나 정무 판단 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략 그게 강점이에요. 참 못한다 내가 얘기했더니 나는 그런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지금 노동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국정계획 과제에 제일 우선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이 노동계획도 사실상 정치인이 오랜 기성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노동계획 쉽게 접근 못합니다. 매내 바치고 네. 노동계 지도자들 매내 바치고 또 신세들을 다 짓기 때문에 네. 절대 노동계획 쉽게 못 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획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노동계획 빚진 것도 없을 뿐더러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더 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노동계획 더군다나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마당은 절대 절명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자, 게 노조 운동가 출신. 자,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김성태 예. 의장한테 물어볼게요. 예, 예. 지금 근로시간 또 갑자기 왜 그쪽으로 흘러갑니까? 연장한다. 그리고 노동개혁한다. 근데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장이 가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맨 처음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좋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그냥 반노동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예, 예. 그럴 필요는 절대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친기업 또 반노동 이런 게 아니라 더 막 기업 활동은 지원은 하더라도 대려 친노동적인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정치 경험이 짧은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판단에 지금 당이 보좌를 하거나 노라고 하거나 또 거기에 정책을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치에 지금 당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 교육계획에 이제 기치를 더욱더 높이 올릴 수가 있게 되었죠. 예. 그만큼 당정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한 체제. 이제 물론 국회 입법 권력이 아직 가반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적인 뒷받침이 어렵습니다. 네. 이 한계는 물론 내년 총선을 가반수로 이겨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보수 그렇죠. 진영에서는. 총선을 이겨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생을 지금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다시 복원되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오늘 기자회견을 오늘 이제 당선 하겠죠. 마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자기도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국정 운영에 가장 큰 뒷받침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하고의 관계도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일 아니면 빠른 시간이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네. 또 야당 지도자들을 협조 도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앞으로 소통을 해나가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만납니까? 그렇죠. 만난다고 그랬죠. 정치 복원합니까? 그래서 정치를 김기현 대표는 이 참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질게 안 된다 그러고 서로 그냥 강대강 이 대치 국면만 가지고 윤 대통령처럼 즐기는 그런 정치는 아니에요. 네. 때로는 강대강으로 부딪히지만은 네. 이분은 소통하에서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네.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총선 이겨야 한다. 어떠한 것도 감수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판에 안철수 후보하고 한교안 후보가 대통령실 강승규 수석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게 어제 이제 공동 기자회견 하면서 네. 참 두 사람이 손잡고 한 그 모양새는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대려 가장 청년 정치로서 당의 계획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천하람 후보도 이건 아니다. 예.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그런 정도로 어떤 판단을 가져야지
그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지적할 정도였잖아요. 네, 당 대표 후보로 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금섭님께서는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 완주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안철수 이제 후보께서 네. 완주를 하고 완주했어요. 뭐 참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제가 뭐 예측한 대로 일반 국민적 지지 예. 그런 국민의 어떤 민심을 더 높여가지고 그걸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당심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네. 막 민심의 어떤 그런 물결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선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전당대회 분위기를 당심을 이렇게 꺾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번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한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본인도 내년 이제 4월 총선에 안철수 후보의 그런 지지층이 이제 중도와 또 때로는 신령 합리적인 막 그런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천하람 후보도 졌다고 볼 수 없어요. 저 청년으로 큰 성과를 냈어요. 천하람 후보도 14.98. 네. 사실상 이 전당대회 그리고 국회의원 한번 출마해보지 않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죠. 지난번 당대표를 이게 따먹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무려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을 실패했어요. 예. 그럼 또 오랜 또 방송생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얻은 그 당대표하고 이번에 천하람 같은 경우는 이 15%의 지지를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뭐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후보다 이렇게 폄훼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자기의 정치력을 보여줬습니다. 정치력을 보여줬다기보다는 네. 뭐 민주당도 이제 항상 좀 극자, 예. 보수도 극우. 네. 이 극자 극우가 뭐 기존 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들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교안 후보는 좀 우리 당의 가장 오른쪽에 기반을 둔 그런 분들로부터 이런 안정된 지지를 받았죠. 예. 8%대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지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시켜줬죠. 그렇죠. 만만치 않은 그런데 영향력 이분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태극기 시래기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당의 가장 열성적인 그런 네. 분들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아무래도 뭐 이번에 이준석 전 당대표께서도 이제 천하람 당대표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또 아울러서 네. 이제 뭐 허나 네. 뭐 그리고 김용태 뭐 네. 이런 여러 분의 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뭐 지지를 하고 청년 후보까지 했지만은 네. 공교롭게도 한 명도 포함시키 지도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 당의 이 당원들의 인식과 구조에 대해서 좀 아마 본인이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당분간 좀 외롭겠네요. 뭐 그렇게 또 외로움을 탈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뭔가 또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또 가질 거예요. 본인이. 네. 아무튼 그 김기현 후보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사랑받는 국민한테 유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수 정당은 김기현 정당은 더군다나 집권 정당이에요. 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갈팡질팡하고 뭐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은 집권 여당에게 통용이 되질 않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기치와 가치를 김기현 대표가 실천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늘 아까 마치고 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당직 인선에 있어서도 가장 실력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안철수 후보 쪽에 서고 저기 천하람 후보 쪽에 서고 한교안 후보 쪽에 섰다고 해서 이렇게 당직에서 이분들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상고초를 해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는 인재 이분을 모셔오는데 아마 이분이 가장 열과성을 다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당 대표, 최고위원, 친윤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인재 영입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한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년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내년 4월 총선에 가서도 이번에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완벽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를 선출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집권당과 그리고 정부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실력 있는 정당으로 비춰지지 못하면 내년 총선 또 폭망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맞이합니다. 근데 1년은 좀 아쉬웠다,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딱 네. 당선 1주년을 되는데 의장님이 보기에는 뭐가 좀 아쉽습니까? 우리 당이 좀 불안했어요. 당 불안했고요. 당이 불안했기 때문에 당정 간에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이해 설득시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이런 정권 교체의 의미를 참는 그런 계획적인 조치를 하질 못했어요. 예. 솔직히. 그래서 사실 당내 내분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저는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반 이상은 예. 우리 불안한 당정 관계 때문에 네. 우리 당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 이제 안정 찾은 거예요. 거의. 이제 안정됩니까? 거의 안정 찾은 거죠. 또 다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체제는 내년 총선까지 큰 불의 파음이나 잡음 없이 비대위 안 갑니까? 저는 비대위 안 간다. 이번에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당은요 절대가 안 갑니다. 그 너무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게 네.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앞으로 당정 관계가 또 수직적인 당정 관계. 네. 용산의 입장만 그냥 양손에 다 집어들고 와서 그냥 당의 입장이나 또 우리 당원들 국민들의 목소리는 네. 소홀히 하면서 그냥 용설만 이렇게 받드는 그런 용비 어천가만 대색이면은 네. 또 국민들도 싫어하고 우리 당원들도 니네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장님 지금까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너무 용산의 뜻만 떠받들었는데 이제 더 이 친정체제 윤석열 친정체제가 공고히 됐으면 더 또 떠받드는 거 아닙니까? 공천 때문에 더욱 그렇게 저는 그렇게 돼서는 이거는요. 네. 이제는 김기현 당도 네.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에서 실패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년 4월 총선에서 가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이기는 선거에 모든 걸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들끼리 짜고 치는 맨날 고수도만 치면은 네. 국민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네. 또 점수를 안 줄 거 뻔한데 예.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겠습니까? 우리 당도 변화 핵심하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끊임없는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당의 뒷받침 없는 그런 정권 교체의 의미를 찾는 개혁적인 국정 운영 전반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실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는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 이제 잘 고민해봐야죠. 보여야죠. 예,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이번에 대통령이 해법을 내놨는데요. 예.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점수 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것도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 보십시오. 사실상 많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연륜과 경륜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아마 대통령 저 정당 행사에 절대 몰려야 합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정당 행사에 또 왔어요 오늘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에 진짜 마음을 터놓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당을 원했고 그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 일제히 이 강제 동원 대상 이 문제도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은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는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냥 한일 관계 악화돼 가지고 뭐 소재 산업이든 반도체 분야든 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젠장 뭐 일단 지금은 그냥 민족주의로 흘러가는 게 좋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뭐 솔직히 성부사의 기질을 보인 거죠. 한일 관계 언젠가는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한미일 동맹 관계도 그렇고 동북아 안보도 문제고, 예? 또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도 뭔가 이게 일본하고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서로 필요한 거는 상호 이익적인 측면에서 추구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결심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젠장 그러셨어요? 네.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네, 예, 네. 예. 저희들은 바로 사과합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이게 그 협치도 하고 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이제 정치가 조금 복원될까요? 정치 복원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쓸까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네. 여야 간의 정치 복원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제1야당이 169석의 절대 의석을 가진 네. 야당이에요. 네. 이 야당하고 소통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네. 이제 당 대표가 된 마당이니까 예. 여야 간의 예. 소통과 이제 때로는 협치를 위해서 네.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뭐 여야 관계 복원을 위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협조를 해달라. 네. 이런 뭐 진정성 메시지를? 있는 진언을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야죠. 돼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요. 이재명 당대표 만나라 이런 얘기해야 됩니까? 김기현 후보가? 일단 김기현 대표.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네. 이제 협치를 위한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런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흉금 없이 이야기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거고 네. 정치는 정치대로 살려야죠. 아니 그런데 네. 의장님처럼 정치 복원해야 된다. 이 민주당 없이 민주당의 동의 없이 어떻게 국회를 움직이느냐. 이렇게 정치 복원하자.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소수파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집권 초기다 보니까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네. 당내에서 모든 주류를 이루죠. 이루고 있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 대통령의 결국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통령이 계획적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야당의 공감과 동의를 구하면서 네. 또 협치를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걸 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 당이 그동안 좀 불안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당대표가 못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렇죠. 정진석 비대위 6개월 동안에 말 그대로 당을 수습하는 비대위 체제인데 여야 관계가 됩니까? 제가. 자, 이제 정치가 복원되는지 김성태 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셨을까? 천공 만난 건 아니죠? 저는 뭐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아무튼 김성태가 예상한 대로 자 김기현 대표가 네, 당 대표가 됐고요. 친윤 후보들이 당 최고위원을 다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친정 체제가 구축됐는데 이제 진짜 정치로 나선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김성태 상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치 피로, 사건